서울 집값이 너무 오릅니다. 또 24주 연속 오르고 있는데 정부가 오늘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특이한 대책이 몇 개 있는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제가 네. 경제 전문가 두 분에게 직접 질문하는 형식을 네, 좀 형식을 새롭게 바꿔봤습니다, 해보고요. 저희가. 왜냐하면 네. 김 원장님이 또 전문가이시기 그렇죠. 때문인데요. 오늘 나온 대책 핵심을 김 네. 원장님께서 전달을 해주실 어. 겁니다. 낯서네요. 네. 진짜 낯서네요. 네. 일단 정부 세율을 더 올려서 세율, 그러니까 보유세라는 게 재산세가 있고 종부세가 있는데 그중에 12월에 부과되는 종부세율을 조금 더 올려서 다주택자들의 또는 아주 비싼 집에 사는 분들의 부담을 더 올리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특이한 게 있습니다. 10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분들은 그중에 한두 개라도 내년 6월까지 문 열어줄 테니까 팔고 나가라. 중과세도 피해주고 그다음에 장기 보유 혜택도 준다. 네, 이게 아주 특이합니다. 그리고 대출 기조도 있는데 잠시 후에 최영일 평론가에 설명드릴 텐데 네. 전세 대출 받아놓고 10억 원 이상 집 살 경우에 보통 우리가 집 살 때 담보대출 좀 받잖아요. 최소 몇 억은 네. 받죠. 서울에서 집 살려면 이것도 1원도 안 해주기로 했습니다. 담보대출을 1원도 못 해준다는 건 굉장히 고강도 대책인데 그렇다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올랐기에 이런 대책이 나왔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기간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네, 네, 같습니다. 뭐 40%, 10% 이게 왜 차이가 나는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우선 뭐 샘플링의 차이인데 크게 보면은 민간 기관과 정부 기관이 하는 것의 차이가 네. 나요. 민간 기관의 경우는 이제 보시다시피 뭐 KB 은행 계통에 이 45.2%도 있고요. 최근 30개월 동안 네네. 45%나 올랐다. 그리고 이제 올해 네. 올해만 보면 4.2%. 네. 30개월은 약 3년, 네. 2.5년 정도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114는 그거보다 좀 낮지만 그래도 40%. 네. 올해 18%. 차이가 이 민간끼리도 커요. 네. 한국감정원이 10.9%가 최근 30개월 동안 올랐다. 올해는 오히려 내려갔다. 네. 마이너스 0.2. 너무 차이가 나죠. 예, 표본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래한 네. 내용하고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게 랜덤 샘플링을 한 네. 내용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공의 관점과 민간 시장의 관점이 저런 차이가 게 있습니다. 큽니다. 이게 보통 집들, 보통 집들은 7억 하다가 9억 했으면 2억 올랐다 하면 그렇죠. 되는데 갑자기 옆에 재개발해가지고 이게 13억짜리가 생기잖아요. 생기죠. 그럼 통계 낼 때 민간 기관들은 이제 중위값 같은 거 계산하거나 실거래 값으로 할 때는 요 7억짜리, 13억짜리 다 내서 평균 내거든요. 그런데 이제 평균치가 떨어지죠. 그렇죠. 근데 이제 네. 기존의 KB 지수라든지 감정원에서는 7억짜리 집이 9억 된 것만 계산하지 새로 생겨난 집은 보지 않거든요. 감안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 반에 예를 들어 30명인데 그 반 학생들이 중간고사 보다가 기말고사 봤을 때 몇 점 올랐느냐 이렇게 보는 통계가 있고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이 한 서너 명 전화가 와가지고 얘들이 아주 잘 봤으면 마지막에 기말고사 성적만 내면 평균이 확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네. 이 종부세율을 올리려고 하는데 지금 종부세율을 더 올린다. 얼마나 올리기는 이렇게 많이 올린다라는 평가가 있는 것인지. 오늘 나온 개정안을 좀 볼까요? 네, 네.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이게 세법이 좀 어렵습니다. 네, 어렵죠. 기본적으로 9억 원 과표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20억짜리 집에 공시가격이 13억 원으로 가정했을 때 9억 원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종부세를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9억부터 12억 원까지 과표는 3억 원 이하라 그러는데 여기는 원래 집에 하나만 있으면 0.5% 냈었는데 종부세를 0.1% 더한다. 올리는 거죠.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0.8% 내게 한다는 거고 그 위에 13억까지니까 과표가 그러면 3억부터 6억까지 구간은 또 0.1에서 0.3 해서 쉽게 말해 종부세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정부에서 계속 해마다 공시가격을 현실화를 하기 때문에 네. 공시가격이 오르면 이 종부세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럼 네. 요것도 올라가고 저것도 올라가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보유세가 그렇습니다. 급격하게 인상할 수 있다. 이런 네. 평가가 가능할 오르는 것 게 같거든요. 사실인데요. 생각해 보시면 공시지가, 공시가격이 뭐냐 하면 시가로 원래는 포착하는 게 맞는데 부동산 시가가 시시각각 시장가가 달라져요. 네. 1년 동안에도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이 공시가격이 이 1년 동안에 이 평균을 잡은 거죠. 네. 정부가. 그런데 그 가격에 이 매기게 됐는데 지금 반포자이와 레미안 이제 이 페리스의 경우를 보고 계신데 지금 연도별로 보시면 공시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공시가격이 10% 인상될 때마다 사실은 보유세도 당연히 그런데 올라가게 되죠. 올해만 해도 서울 지역은 공시가격이 14%나 올랐으니까 사실 반포자이 32평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2022년에 이 추세대로라면 저것보다 지금 이거 보유세는 종부세와 재산세 합친 겁니다. 지금 500만 원 정도 내지만 2022년에 1,400만 원 정도 내니까 그런데
여기에 세율을 조금 더 올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정부의 메시지는 네. 보유세율 굉장히 많아지니까 네. 팔아라 이런 그렇습니다. 메시지로 네. 해석하면 좋을까 싶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세금만 올린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오래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재산세 또 깎아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인지 네. 오래 보유했을 땐 또 얼마나 깎아주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것도 한번 표로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표로 보시면 연령을 세 구간으로 나눴습니다. 네. 60세에서 65세, 65세에서 이거 70세, 아닙니다. 70세 이상. 네.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네네네. 지금 이건 공제율이에요, 공제율. 그러니까 이게 보유 세금을 물리는 게 아니라 세금을 공제해 주는 게 지금은 60대가 넘어가면 5년 단위로 10% 깎아주고 20% 깎아주고 30% 깎아주던 것을 동일하게 10%씩 더 깎아주는 걸로 올려서 사실 70세 이상의 경우에는 40%의 공제율을 네. 획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세액공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네, 오늘 요번- 나온 것 중에 네. 하나 더 눈여겨 보실 만한 게 지금 이제 공시가격을 해마다 현실화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올리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한 20억짜리 주택이면 제가 아까 그래픽에서 13억 정도 공시가격이라고 네. 했는데 그럼 이제 점차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14억, 15억, 똑같이 집값이 20억이라고 해도 이렇게 올리는데 오늘 정부가 나온 거 보면 30억 이상 주택은 80%까지 오르겠다. 네. 83, 24니까 24억 24억까지 공시가격을 더 가파르게 올리겠다니까 30억 이상 집을 갖고 있거나 다주택자분들은 그러니까 3, 40억씩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은 세율도 올라가고 그렇죠. 공시가격 반영률도 지금도 올라가는데 그걸 올라가고. 조금 더 올리겠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러면 돼요. 최종 종부세, 우리 종부세, 뭐 재산세 이야기를 하는데 몇 배까지 이렇게 올리겠다라는 것인지 두 가지 지수가 오르게 되면 한 네. 3배, 4배 정도는 차이가 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 네. 보신 표에 나와 있어요. 그 답이 대략 나와 있는데 사실은 지금 공시가격을 올린다라고 우리가 표현했지만 공시가격은 현실화한다. 현실화. 정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가와 차이가 너무 컸고 그렇습니다. 네. 지역마다 다른데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는 네. 70% 정도를 봐요. 68%, 69%, 네. 10%인데 이걸 이제 고가의 주택은 80%까지 네. 그 이상 올린다는 거고 그러면 아까 보신 저 가격이 올해 574만 원을 내던 이 가구가 네. 3년 후 2022년에는 1,484만 원이면 이게 네. 2.4배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공시지가 현실화와 보유세 강화의 네. 시너지 결과는 앞으로 한 3년 후에는 2.4배까지도 오를 수 있다. 네. 이 정도를 각오하셔야 될 저게 것 같습니다. 세율이 지금 저게 세율이 반영 안 된 표니까 세율이 조금 더 올랐고 다주택자분들은 종부세 내는 분들의 85%는 1가구 1주택이거든요. 그렇죠. 나머지 15%가 문제인데 집 두세 채 갖고 있고 3, 40억씩 갖고 있는 분들은 최영일 평론가 이야기하신 것보다 더 올라갑니다.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죠. 네. 네, 그럼 대출 규제가 강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이런도 주택 담보 네. 대출이 안 된다 좀 부가적인 이거- 설명이 필요하죠. 재밌는 대책인데요. 네. 이런도 십- 대출이 안 네. 된다는 건 정말 초강력 아니, 그러니까 규제 지금 아닌지. 이것 때문에 지금 오늘 신문 기사를 보고 난리인데 1원도 대출이 안 된다. 사실 대출은 0원으로 한다예요. 그런데 이게 조건이 있는 거예요. 네. 뭐냐면 제가 전세 대출을 받았어요. 전세 대출은 일단 금리가 쌉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제 지원해주기 위한 거니까. 그런데 네. 전세 대출을 끼고 있는 제가 15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요. 네. 혹은 다주택 보유자예요. 그럼 전세 대출을 왜 받았지? 이걸 일단 갭 투자, 투기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정부는. 네. 그러니까 이 전세 대출을 회수하는 거예요. 왜 당신이 금리가 낮은 대출을 끼고 이 고가의 집을 들고 있어? 그래서 결국은 대출은 0으로 네. 만들겠다. 10억, 예, 10억 이상 주택은 보유한 사람. 담보대출을 안 해주고요. 9억 이상 주택은 그 전에 저 전세대출 받은 게 있으면 회수한다. 회수하면 대출금을 회수하기로 네. 했어요. 네. 돌려받기로 했어요, 은행이. 그러면 네. 전세를 살지 집을 살지 집을 결정을 사게 해라. 되면은 네. 전세집을 빼고 네. 그러니까 한 주택에 한 거주를 원칙으로 하겠다라는 것인 실소유로 거죠. 자, 만들어 보세요. 가겠다. 내가 저기 비싼 10억 이상 주택을 살려고 하는데 전세 끼고 사잖아요. 투기를 하려면. 그렇죠. 그러면 내가 살 집이 필요하잖아요. 이걸 전세 대출을 미리 받거든요. 이렇게 해서 몇 억을 확보한 다음에 갭 투자를 하는데 그렇죠. 이 전세 대출 자체를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네. 좀 효과가 있을까요? 이렇게 뭐 사실은 주택을 네. 투기의 대상으로 보는 이 투기 세력에 대한 규제를 기존에 보이거든요. 해오던 이 정부 정책의 연장선생으로 봐요. 왜냐하면 네. 정부는 이제 투기는 최대한 잡겠다. 그것도 이제 갭 투자하지 마세요라고 네. 하는 것은 이제 시그널이 계속 나왔었는데 지난번 9.13까지도 들어있긴 했습니다만 네. 우리가 아는 이 LTV하고 그리고
DSR을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DSR 강화는 네. 이제 내가 받은 모든 대출을 다 종합 관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을 2채 샀든 3채 샀든 전세를 끼고 샀든 이제는 네. 이 은행의 전산망에 포착된다. 이거를 건건이 피해가긴 어려울 것이다라는 점에서 저는 효과가 일부 있을 거로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혹하다고 생각하는 아마 네. 또 적지 않은 국민도 하나만 계실 제가 거예요.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아서요. 네, 설명드리자면 그동안에 재산세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보유세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양도세 관련이 또 중과세에서 특히 집이 2채 이상 가지신 분들은 지난해 4월부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양도세를 올려놨거든요. 올렸죠. 그래서 보십시오. 20%포인트를 더하면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62%까지 양도세를 그렇죠. 내가 10억을 남기면 6억 2천만 원까지 양도세를 내게 돼 있는데 정부가 오늘 내놓은 정책을 보면 그중에 2채, 3채 갖고 계신 분 중에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 있다면 그거는 내년 6월 6월까지. 말까지 팔면 중과세를 면해 주겠다. 여기에 장기주택 특별공제까지도 혜택을 주겠다 했으니까 정부가 사실은 약간 양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보유세를 올리면서 거래세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여러 가지 감면 조치를 통해서 팔기를 유도하는 네네. 정책이고 그러니까 정부가 네. 양보한 게 아니고요. 저는 이 시그널이 네. 어떻게 읽히냐면 6개월 시간을 줄 테니까 빨리 처분하세요. 네. 그 사이에 처분하면은 이 세금을 내시지 않으셔도 되지만 네. 그럼 6월 말 지나면 7월부터는 네. 양도세를 다 중과하겠다라는 자, 이야기를 마무리를 드립니다. 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양보한 거라고 볼 수도 있고 정부가 지난해 4월 이전에 계속 경고했거든요. 양도세 중과할 테니까 다주택자들 팔 거다 파세요 하고 맞습니다. 사실 출구를 막았는데 맞아요. 지금 재산세가 너무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보유세가 오르다 보니까 그 문을 일부 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을 마감해야겠는데 시간 때문에 아쉽습니다. 중요한 건 딱 하나 효과, 아닐까요? 네. 효과죠, 효과. 효과 물어보셨는데 굉장히 초강도의 네. 대책이라고 시장은 해석하는 것 같고요. 네. 더군다나 분양가 상한제 지역도 확대한다고 하니까 사실 예상보다 조금 높다라는 평가도 있을 것 같아요. 강한 대책이 나왔는데 네. 정부가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내년에 또 내놓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 대책이 효과가 있느냐보다 정부는 효과가 있을 때까지 대책을 내놓는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은 장제원, 김종민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